dome thing. It was pretty cool. 한국 여성들의 아침은 조금 특별합니다. 출근 전 거울 앞에 앉는 시간, 주말마다 찾는 피부관리실, 그리고 매일 저녁 10단계가 넘는 스킨케어 루틴.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. 거리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의 피부가 마치 필터를 씌운 것처럼 맑다는 사실이죠. 그런데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두 친구가 서울을 여행하면서 이 비밀의 정체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. 쇼핑도 한식도 한복도 아니었습니다. 이 두 여성이 서울에서 진짜 충격받은 건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 번씩 받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 피부관리실이었습니다. 얼굴을 커다란 기계 도만에 집어넣는 장면을 처음 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. 이게 진짜 사람이 받는 관리가 맞아요?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거든요. 오늘 영상은 토론토에서 온 제시카와 젠 두 절친이 3일 동안 서울을 누비며 기록한 여행기입니다. 성수동의 편의점부터 한남동의 명품 바잉 투어, 그리고 마지막 날의 숯불 흑돼지와 한옥 스테이까지. 하지만 모든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단 하나, 돔 속에 얼굴을 넣고 나온 후의 그 표정이었습니다. 여행 둘째 날 오후, 두 사람은 성수동의 한 피부관리실 셀프리스틱 스킨의 예약을 잡고 찾아갑니다. 캐나다에서 페이셜이라고 하면 대부분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문지르는 정도가 전부입니다. 비용은 비싸지만 받고 나오면 좀 촉촉해졌나 싶은 수준이죠. 그런데 한국의 관리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시카와 젠의 표정은 이미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. 안내받은 침대 위에 눕자 관리사분이 익숙한 듯 커다란 반구형 기계를 머리 위로 끌어내립니다. 얼굴을 덮는 투명한 돔. 마치 SF 영화에서 우주인이 쓰는 헬멧 같은 장비였습니다. 제시카는 관리를 받는 내내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하고 연신 눈알만 굴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. 옆 침대의 젠은 돔이 얼굴 위로 내려오는 순간 숨을 살짝 멈추기까지 했죠. 총 8단계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클렌징부터 각질 관리, 앰플, 마사지, 그리고 마지막 돔 트리트먼트까지 한 번도 쉬는 구간이 없었습니다. 관리실을 나온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제 피부가 이렇게 촉촉해질 수 있는 거였어요?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. 얼굴을 저 돔 안에 넣는데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 해본 거거든요. 캐나다에서 이 정도 수준의 관리를 받으려면 최고급 스파에서 수십만 원을 내야 하고 그마저도 예약이 한 달씩 밀리는 게 보통입니다. 그런데 서울에서는 동네 거리 한복판, 점심 먹고 산책 삼아 들를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시술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죠. 두 사람은 관리실을 나와 햇빛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.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왜 그렇게 맑은지 이제야 그 비밀의 한 조각을 본 기분이었으니까요. 여행 첫날 아침,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서자마자 성수동의 베이커리 카페로 향합니다. 한국 베이커리 카페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지만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두 사람은 빵 매대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포도 크루아상, 딸기 타르트, 어니언 시그니처 페이스트리. 제시카는 진열대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한참을 살피다 크루아상 하나를 집어들며 감탄했습니다. 이게 카페에서 파는 빵이 맞아요? 베이커리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? 캐나다에서는 이런 퀄리티의 빵을 사려면 전문 제과점까지 일부러 찾아가야 합니다. 그런데 서울에서는 카페에서,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갓 진열된 상태로 만날 수 있었죠. 쇼핑을 한참 하다가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성수동 골목을 걷던 중 우연히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합니다. 간판에는 부산 최초의 돼지국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. 쟤는 돼지국밥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 순간 처음 들어봤습니다. 캐나다 토론토에는 불고기나 비빔밥을 파는 한식당은 많지만 돼지뼈를 몇 시간씩 고아낸 국물 요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. 두 사람은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 돼지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. 자리에 앉자마자
눈에 띈 건 한쪽 벽면에 가득 차려진 셀프 반찬 코너. 김치, 부추, 양파, 새우젓까지 직접 가져다 먹는 방식이 두 사람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.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. 옆자리 한국 손님이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국물에 풀어넣는 걸 본 제시카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.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순간 두 사람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. 쟤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없이 먹기만 했습니다. 이거 진짜 편안한 한 끼 같아요. 꼭 누가 집에서 끓여준 것 같아요. 정말 홈메이드 같은 맛이에요. 식당 음식인데 이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있어요? 캐나다의 수프 문화는 크림을 베이스로 한 부드러운 수프가 대부분입니다. 이렇게 몇 시간씩 뼈를 우려낸 맑은 국물, 그리고 밥을 말아먹는 방식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. 두 사람은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. 식당을 나오며 제시카는 골목을 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. 여행 계획에도 없던 간판 하나 보고 우연히 들어간 그 작은 식당이 서울에서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. 여행 둘째 날 오후, 두 사람은 한국에 왔으면 꼭 해봐야 한다는 K-팝 아이돌 메이크업 체험을 예약합니다. 제시카는 반짝이는 글리터를 눈 밑에 올린 촉촉한 글로우 메이크업을, 젠도 같은 글로우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. 캐나다에서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올려 얼굴을 매트하게 마무리하는 스타일이 주류입니다. 그런데 한국 메이크업에서는 오히려 피부를 촉촉하게 살리고 속눈썹 아래까지 섬세하게 한 올 한 올 붙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.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제시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이게 진짜 제 얼굴 맞아요? 저 오늘 완전 아이돌이에요. 헤어까지 손질을 받고 나온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서는 발걸음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. 여행 마지막 날 저녁, 두 사람은 3일 내내 미뤄왔던 한식의 마지막 관문, 숯불 흑돼지 전문점에 들어섭니다. 테이블 위에 놓인 건 소금구이용 흑돼지와 고추장 양념 흑돼지 두 종류. 사장님은 먼저 소금에 찍어 먹어보라며 한 점을 권했습니다. 그 다음은 구운 부추와 다슬기 육수에 찍어 먹는 방식. 제시카는 한 점을 입에 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. 이거 깔끔한데 맛이 엄청 진해요.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제일 깨끗해요. 고추장 양념 고기는 절인 고추와 붉은 소스에 찍어 먹자 매운맛이 확 올라왔고, 쟤는 땀을 흘리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.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오늘 묵을 전통 한옥 에어비앤비였습니다. 나무 기둥과 창호지 문 사이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 3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한옥 마당에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. 성수동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돼지국밥, 아이돌이 된 듯한 메이크업, 그리고 얼굴을 도안에 넣고 나왔을 때의 그 놀라움까지. 제시카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.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.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머물 거예요. 가능하다면 아예 살아보고 싶어요.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의 피부에는 아직 그 돔의 촉촉함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오래 남는 건 아마 낯선 골목에서 받은 작은 환대들이겠죠. 서울이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따뜻한 도시였다는 사실, 오늘 두 사람의 여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인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한국의 장면도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